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근 인사드립니다. 오늘 6월 14일이고요. 대한전선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지지구간들을 2,000원대를 예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2,000원대에서 살짝 좀 이탈을 하면서 61선에서의 반등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좀 워낙 좋진 않잖아요. 좋진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기에는 살짝 조금 시장에 대한 영향들이 좀 이어지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소폭 이제 덜어내는, 절반 정도는 좀 덜어냈어요. 살짝 매수하다가 덜어냈고, 오늘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상호펀드 그리고 개인 매수 흐름들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구간들 역할들을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2,000원대를 다시 돌파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돌파를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장기평선 그리고 61선 이렇게 있잖아요. 61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변화가 여기서 있으면서 여기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 포인트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1선이 이 장기평선 61선을 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1선을 필수적으로 6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1선도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뚫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61선 장기평선이랑 61선의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는지, 61선의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는지,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다시 정배열 흐름들을 보여줄지, 이거를 살짝 장기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 차익 실현이 살짝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추세적인 큰 흐름들을 만들려면은 살짝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포지션들을 살짝 좀 뭐랄까 자세가 좀 흐트러졌는데 그 자세를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포인트로는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을 보는 이유들이 주가 흐름들을 따라가는 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먼저 좀 이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동평균선들의 추세, 전반적인 그런 추세를 지켜보자, 이런 의미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감들은 있어요. 지금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기대감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이 기대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실질적인 부분들, 실적이 계속 올라와 주는 것들이 기대감이다. 수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7월 이제 중순쯤 되면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7월 중순쯤 되면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나왔으니까 반기 보고서, 2분기 반기 보고서가 2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게 아마 7월 한 말쯤 전에, 한 중순 한 16일 17일 그때쯤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20일까지 넉넉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보고서가 보통 16일 17일에 나오는데 늦게 나오면은 19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가 보고서를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수주가 들어왔느냐, 정상적인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줬던 게 원전 상황에 대한 거기 반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까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었더라고요. 홈페이지 이전에는 별로 볼 게 없었어요. 홈페이지가 볼 게 없었는데 지금은 리뉴얼이 돼가지고 이제 호반에서 좀 매각됐다고 신경을 좀 쓰는구나, 그런 것들을 살짝 홈페이지에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회사 분위기를 보면은, 홈페이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좀 감이 좀 살짝 오긴 하거든요. 보면은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쫙 나와 있죠. 당진 공장 소개, 대한전선 당진 공장입니다. 하사표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력 공장, 통신 공장, 소재 공장, 여기 초고압 전력 공장, 첨단 VCV 타워, 주민 편의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초고압 전력 공장, 초고압 케이블 정선을 생산하고, 일반 전력 공장, 고압, 중저압 전력 케이블을 생산한다. 소재 공장, 전선, 기타, 전기, 전자용 전선들을 생산한다. 통신 공장, 이렇게 쭉쭉 있죠. 자세한 내용들이 좀 초고압 전력 공장이 좀 궁금한데, 자, 이거 사진은 좀 옛날 거 사진을 썼네요. 신선, 연선, 절연, 태핑, 시즈,
검사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뭐 그냥 이거 전선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클릭해서 똑같이 나오네요.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분야 보면은 초고압 케이블 있고 가공선 있고 전력 케이블 있고 제어 케이블 소방용 케이블 뭐 등등등 원자력 케이블 있잖아요. 초고압 케이블 뭐 초고압 케이블하고 뭐 여기 원자력 케이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해저 케이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신도 있습니다. 통신 분야 통신 케이블 이게 이제 우리가 인프라 투자에서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계속 수주가 들어오는 것 지금 이제 미국이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혹시라도 원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케이블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조금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통신 분야도 그렇고 뭐 전력 분야도 그렇고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초고압 케이블, 원자력 케이블 이렇게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세이즈 시동 8조 원전 체코 간다. 이달 말 해외 첫 출장 가고 체코 고위급 만나가지고 셀즈를 한다. 한미 원전 수출 동맹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 신호탄이다. 이런 원전 10개 수출을 공략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이즈의 초고압 케이블 원자력 케이블 여기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원전 수출 10기 시장 주도권 미 뺏길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극비리에 한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방한을 해서 원전 동맹 뭐 이런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전 통신 케이블, 원자력 케이블 이런 쪽으로도 계속 수주가 좀 들어와 줄 수 있을 가능성들 좀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2분기에 반영이 되겠냐? 아직까지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2분기에 반영이 되진 않겠죠. 수주 금액으로. 자,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가 또 들어오는지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반영이 되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를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분기 보고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보고서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이 보고서에서 수주 금액들이 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밑에 쭉 보면은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는 뭐 2조 가량을 좀 납품을 했다. 근데 1조 가량이 남았다.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전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분기 보고서 가장 최근 거 봤을 때는 수주 상황들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잔고 기납품액이 한 6천억 가량 그리고 수주 잔고가 1조 2천억 원 가량. 근데 이제 납품액이 1조로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수익성이 개선된 것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6천을 납품을 했는데 별도 부분에서는 52억 가량 수준이었지만 여기 연결 실적에서는 1,10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납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됐죠. 물론 이제 여기 단기 순이익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줄어든 것만큼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2분기에서는 납품액이 좀 더 증가가 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공격적인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에서 보자면 영업이익이 납품이 된 것들 수익성 개선된 것들을 반영하면서 좀 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들도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실적들을 이제 별도 부분 별도 연결 부분에서 실적들이 좀 발표가 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거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들은 여기에 대한 수주 활동 이 회사의 공장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납품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면서 영업이익 그런 것들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 조금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으면 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대응을 잡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0일선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V자 반등 흐름들, 뭐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지 여기 이렇게 차트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인 회복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나가면서 보자고요. 자, 대한전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